32강 진출 확률 33%로 폭락했습니다. 결국 내일 다른 팀들의 마지막 예선 경기까지 보면서 이 기적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박자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2개 조 3위 국가 중 8개국만 32강에 진출하는 와일드카드 순위에서 한국이 2계단 하락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6위를 지켰던 한국은 I조 세네갈이 치고 들어오면서 7위로 한 칸 밀렸고 G조 이란까지 추월에 나서면서 벼랑 끝 8위로 몰렸습니다. 1위에서 6위까지 6개 팀은 32강 진출을 확정지었고 내일 크로아티아와 콩고민주공화국, 알제리의 경기 결과에 따라 남은 한국과 스코틀랜드의 운명이 정해집니다. 오늘 열린 3개조의 조별리그 최종전 결과에 따라 한국의 운명은 시시각각 달라졌습니다. 먼저 I조 세네갈이 이라크를 대파하면서 불안을 예고했습니다. 2골만 넣어도 한국을 추월하게 되는데 무려 5골을 넣은 겁니다. 이어진 H조 경기에선 스페인이 한국과 와일드카드 경쟁을 벌인 우루과이를 꺾어주면서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이변에 운명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란이 G조 선두 이집트를 세차게 몰아붙여 1대1 무승부를 거두며 한국을 앞서간 겁니다. 오늘 반나절 대표팀의 운명이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사이 예측업체들이 내놓은 한국의 32강 진출 가능성도 등락을 거듭하다 30% 초반까지 떨어졌습니다. 32강 진출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상대는 정해졌습니다. G조 순위가 확정되면서 한국이 32강에 오른다면 벨기에와 다음 달 2일 시애틀에서 맞붙게 됩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우리 대표팀은 한 계단만 더 밀려도 탈락이 확정됩니다. 32강 진출을 위한 경우의 수도 사실 몇 가지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가나를, 우즈베키스탄을 우리 대표팀처럼 응원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세정 기자입니다. 이번 북중미 월드컵은 조 3위 12개국 중 상위 8개 팀이 와일드카드로 32강에 진출합니다. 우리 축구대표팀 운명은 내일 치러지는 조별리그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3경기에서 우리나라에 유리한 결과가 2개 이상 나와야 합니다. 가나가 크로아티아를 꺾거나 우즈베키스탄이 콩고를 상대로 무승부 이상을 거둬야 합니다. 오스트리아가 알제리를 꺾거나 반대로 알제리가 2점 차 이상 승리를 얻는 것도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입니다. 축구 팬들이 응원하는 나라도 매일 바뀝니다. 그래도 갈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응원을 하고 새벽에는 저희가 이제 이라크를 응원해야 되는 입장이었다가 또 아침에는 스페인을 응원하는 입장이 되었다가 복잡한 경우의 수를 따지다 보니 32강 진출에 대한 기대감도 엇갈립니다. 2002년도에 4강 진출했을 때 막 거리 응원 많이 하고 막 엄청 축제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그런 느낌을 한 번 더 받았으면 좋겠어서 이번에 32강도 가고. 대표팀을 생각하면 32강 나가는 게 좋기는 한데 대한민국 축구팀 협회를 생각하면은 32강은커녕 그냥 월드컵에 못 나갔으면 더 좋았던 게 아닐까라는 그런 씁쓸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축구대표팀은 이번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1승 2패를 기록하면서 피파 랭킹도 6단계 하락해 31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아시아에선 일본이 17위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월드컵 시작 전만 해도 외신들은 우리 대표팀을 돌풍을 일으킬 팀으로 꼽았는데 이 정작 다크호스는 따로 있었습니다. 인구 52만의 섬나라 이 카보베르데가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32강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이기상 기자입니다. 카보베르데 선수들이 어깨를 들썩이며 믹스트존으로 들어섭니다. 리듬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한껏 들뜬 모습입니다. 카보베르데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조별리그 3차전에서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우루과이가 스페인에게 0대1로 지면서 H조 2위가 확정돼 32강 진출권을 따냈습니다.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카보베르데는 인구 52만의 작은 섬나라입니다. 이번 월드컵이 첫 출전인데 골키퍼 선방을 앞세워 우승후보 스페인을 상대로 1대1 무승부 8안을 일으켰고 결국 조별리그 무패를 기록했습니다. 카보베르데 대표팀은 다음 달 4일 32강전에서 리오넬 메시의 아르헨티나를 만납니다.
D조에서는 이란이 이집트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32강 진출 유리한 고지에 올라섰습니다. 조 3위 12개 팀 중 8개 팀이 토너먼트에 진출하는데 이란은 6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최국인 미국은 일찌감치 32강 진출을 확정지은 상태입니다. 이란이 조 3위로 토너먼트에 진출하더라도 결승에 올라가기 전까진 미국과 맞대결을 펼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아프리카의 다크호스 세네갈도 오늘 새벽 이라크를 5대 0으로 대파하며 32강 진출을 확정지었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네, 박문성 축구 해설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32강 진출할 걸로 보십니까? 오늘 경기 결과 때문에 좀 희박해진 게 사실입니다. 아까 퍼센테이지를 30% 정도 얘기하셨는데 그거는 수치로 그냥 계산한 거고요. 현실 가능성을 놓고 보자면 한 10% 정도입니다. 지금 보면 축구 팬들이 홍명보 감독을 특히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번 월드컵의 실패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 자체에서의 문제점들이 워낙 많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 가장 요즘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이 훼손됐죠. 누군가에게는 특혜를 줬다는 생각 때문에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면 누군가에게는 기회가 박탈되겠죠. 그런 이제 좋지 못한 과정이 있었고 결과적으로도 사실 이번 월드컵은 너무나 좋은 대진, 너무나 좋은 상대들과 싸우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역대 어떤 월드컵을 놓고 보더라도 이렇게 좋은 상대가 없었어요. 그런데다가 우리 대표팀은 역대 최고의 멤버들이었죠. 생각해 보시죠. 최고의 멤버인데 최악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당연히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독 선임 과정부터 좀 공정성 논란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네. 이번에 보면은 경기 보는 내내 좀 답답했다. 그리고 뭐 전술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나오는데 해설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십니까? 동의합니다. 전술이 부족했다는 말에 동의하는데 우리가 이제 전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조금 추상적이기도 어렵잖아요. 좀 간단한 표현대로 하자면 약속입니다. 누가 볼을 잡았을 때 다른 선수들은 어떻게 뛴다는 약속이에요. 네. 그런 약속이 되어 있다면 예를 들어서 이강인 선수가 볼을 잡아요. 그럼 손흥민은 왼쪽으로 뛴다. 뭐 반대쪽에 있는 서령우는 이렇게 뛴다. 앞에 있는 오영규는 돌아 들어간다. 이런 약속이 있으면 볼을 잡은 이강인 선수가 줄 곳이 많아지겠죠. 그럼 전체적으로 플레이의 속도가 좀 빨라집니다. 그렇죠. 근데 약속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멈멈거리. 나 어디로 가야 되지? 네. 나 어디로 뛰어야 되지? 플레이가 저쪽 느려집니다. 답답해지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공격도 수비도. 그런 약속이 없으니까 선수들이 움직이지 못했던 거죠. 그 약속은 뭐라고 그랬죠? 전술입니다. 즉 전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대표팀이 이번에 너무나 좋지 못한 경기력을 보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제 홍명보 감독이 상대 팀별 어떤 전략이 아니라 우리가 해왔던 것에 집중하는 그걸 더 잘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월드컵 같이 이제 여러 팀을 만나는 이런 경기들에서는 좀 어울리지 않는 전략 아니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스스로의 말도 지키지 못한 것이고요.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맞는 표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홍명보 감독은 이번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스스로가 3백과 4백을 다 준비했다. 우리는 상대와 상황에 따라서 나눠서 쓸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러지 못했죠. 또 하나는 홍명보 감독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축구에서 이야기하는 전술이라고 할 때 네. 그 전술은 뭐냐면 일단 내가 잘하는 게 뭔지 파악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내가 또 부족한 게 뭔지 파악을 해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그건 안 되겠죠. 상대가 있는 스포츠입니다. 그럼 상대는 또 뭘 잘하고 뭘 못하지? 이 두 번째로 그걸 판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갑니다. 세 번째는 나를 파악하고 상대를 파악했지만 실전에 붙으면 실제 경기 내용은 좀 달라지겠죠. 그랬을 때 대처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축구 전술을 할 때 기본적인 뼈대라고 할 수 있는데 홍명보 감독은 지금 1단계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것만 생각했다. 아하. 상대가 뭘 잘하는지 실제 경기에 들어갔을 때 내가 어떤 변화를 줘야 되는지 난 안 했다는 얘기를 한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체코, 멕시코, 남아공과 싸웠습니다. 세 팀은 다 다릅니다. 플레이 스타일도 다르고 몸도 다르고 전력도 달라요. 그렇죠. 왜 다른 팀인데 똑같이 싸웁니까? 멕시코를 상대로는 홈팀이니까 수비적으로 싸웠다는 거 오케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남아공을 상대로도 수비적으로 싸우는 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그거는 감독의 판단 믿습니다. 그렇군요. 남아공전에서 특히 보면은 팬들이 얘기하는 게 이런 겁니다. 실점하고 나서도 좀 너무 소극적으로 나선 것 아니냐. 실제로 뭐 벤치에서 홍명보 감독이 계속 앉아만 있었다. 좀 경기장으로 나와서 독려도 좀 하고 전술 지시도 명확하게 했으면 조금 더 팀 분위기가 바뀌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맞죠. 보세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전술을 짤 때 세 번째에 해당하는 실전에 들어갔을 때 수많은 상황들이 돌발 변수들이 생겨나죠. 그 대처하는 겁니다. 그 대처라고 하는 건 선수들의 포지션도 조정시킬 수도 있고 심리적인 부분들도 끌어올릴 수 있고 안 되면 적절한 어떤 교체를 할 수 있고. 근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교체라고 하는 부분도 아까 서서 아무것도 안 하더라 이런 얘기도 했지만 우리가 골이 필요한 순간에 김민재를 빼고 물론 이제 종아리 부상이라고는 했지만 김민재를 빼고 또 수비수를 넣어요. 우리가 그러면 공격수를 넣거나 미드필더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판단에 대해서는 저는 이 대회 끝나고 종합할 때 꼭 홍명보 감독이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비판과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홍명보 감독도 입장이 있을 테니까 한번 이야기를 나중에 들어봐야 될 것 같군요. 지금까지 박문성 해설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